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2회 보건문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공기 경쟁 입찰의 장단점을 각각 2가지씩 기술하시오. 그래서 지금 장점은 3개, 그리고 단점은 2개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니까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3개, 하여튼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2가지씩 써라. 그러면 2가지 중에 이 중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2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경쟁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전체적으로 경쟁을 동등하게 주니까 당연히 균등한 기회고요. 이 경쟁이 붙다 보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죠. 단합의 우려가 적다라는 거.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단점이 없을 수 없죠. 너무나 과다 경쟁 또는 부적격자가 지나치게 가격만 낮춰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알아두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신규 문제예요. 교재에는 나와 있었는데, 이론에 나와 있긴 했었는데, 도급공사와 비교해서 직영공사가 가진 장점 3가지. 이거는 직영이라는 건 다이렉트로 원래 그러니까 건물주, 완전히 건축주가 다이렉트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공사가 가능하고요. 임기응변도 마음대로 처리가 가능하죠. 이 발주 계약 등의 수속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그런 거는 어쨌든 근데 요 직영공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요, 요게 06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06년 이외의 문제예요. 물론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2006년, 그러니까 2024년에 시험 보면서 무려 18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공부를 꼼꼼하게 하셨던 분이라면 맞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았던 문제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음 설명에 맞는 공사 관계자를 기재하시오. 건축주와 공사 전체를 직접 계약한 사람이 원도급자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일부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사람은 하도급. 그리고 전체를 수행하기로 한 거 건축주와 상관없이죠. 관계없이 요거는 제도급. 그래서 원도급, 하도급, 제도급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2006년에 나왔던 내용. 그래서 그 전에 것도 반드시 공부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TQC에 이용되는 7가지 도구 중 5가지를 기술하시오. 무조건 지금 7개를 다 써놨는데요. 이 7개에 지금은 종류만 쓰라고 했으니까 기억나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각각의 특징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뒤쪽에 특징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신규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있는 이형 본강들을 용도에 따라서 일반용, 용접용, 그리고 특수용으로 구분해서 기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문제가 특수용인지 내진용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일반용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SD의 숫자까지는 다 똑같아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항복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뒤쪽에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용이고요. W가 있으면 이건 웰딩이죠. 웰딩의 약자고요. 요 S는 스페셜, 특수용으로 스페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이즈믹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믹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즈믹이면 내진, 스페셜이면 특수. 둘 중에 둘 다 똑같이 S로 쓰기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충분히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6번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 검사 시험 항목 괄호 안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는 제외하고 5가지를 기술하시오. 요거는요, 건축 산업기사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 건축 기사에 최근에 거의 한 1년 전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축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건축기사의 최근 문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기단축 문제라든지 적산에서 막 굉장히 어려운 건 공부하실 필요 없지만 건축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건 할 필요 없지만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건축 기사의 기출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압축 강도 공시체 제작, 슬럼프 공기량, 연마물 함유량, 제조 시간까지 이건 반드시 5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할 거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7번 갑니다. 이거는 뭐 기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알루미늄 창호의 장점 4가지. 알루미늄 가볍죠. 철의 약 3분의 1로 가볍고 공작이 자유롭죠. 공작이 자유롭다? 시공이 자유롭다는 거죠. 뚝딱뚝딱 만들기, 제조가 굉장히 쉽다. 기밀성도 있고 여닫음이 경쾌하다.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경쾌한 거고요. 녹 슬지 않고 수명이 길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은 녹이 잘 쓰는 게 정상인데 대기 중에는 산화 피막 때문에 잘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알루미늄 창호 많이 사용하죠. 자, 9번. 이것도 역시 8번이죠. 8번 문제를 안 했죠. 철골 공사에서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3가지. 이것도 역시 4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보통 3가지를 물어보지만 4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사선 투과고 탐상이 3개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탐상법 3가지만 할래요. 그러면 4가지 물어보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4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가지만 써라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거 3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9번 갑니다. 타일 공사에서 떠붙임 공법과 압착 붙임 공법의 시공상 차이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출로 계속 반복해서 나왔고, 그래서 떠붙임은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가 일종의 접착제예요. 접착제니까 접착제를 타일 뒷면에 바른다. 그런데 압착 붙임은 바탕면에 먼저 발라요. 그러니까 타일과 바탕은 바닥이고 타일은 타일인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마에 굽는 거. 그래서 타일 뒷면에 바르느냐 바탕면에 바르느냐가 일단 얘가 틀리고요. 뒤에도 틀립니다. 왜냐면 이거 일반적이에요. 종래 일반적인 게 떠붙임인데 압착 붙임은 압착이 들어가잖아. 압착. 이 압착을 다른 말로 눌러 붙이는 거죠. 눌러 붙이는 거. 그래서 바탕면에 모르타르 접착제를 바르고 눌러 붙이는 게 압착. 그리고 떠붙임은 일반적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이건 이제 건축 산업기사에서만 나오는 문제인데요. 23년 1회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 그림은 거의 똑같은데 거기에서 보호 모르타르가 원래는 고름 모르타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름 모르타르하고 원래 같지는 않은데요. 거의 같은 겁니다. 고름 모르타르나 이 보호 모르타르나 모르타르죠. 모르타르. 고름 모르타르나 보호 모르타르나 거의 똑같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